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종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NLL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다짜고짜 단도직입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요즘 그 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얘기 말이죠. 그렇지. 예,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며칠 전에 나온 거.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예. 택도 없다.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사실 전에 한번 NLL을 짚었는데 지금 예. 다시 복습 시간입니다. 택도 없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이 긴 과정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새누리당이 말할 때마다 달라요. 과거에 그 정상회담 때 NLL은 과거에 유엔군이 땅 따먹기 하듯이 그어놓은 손 아니냐. 아, 맞아요. 이 얘기를 했다고 정문원 맞아요. 그 의원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또 아니래.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이거죠. 그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남쪽에서 NLL에 대한 어떤 법을 폐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예,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건데 세상에 NLL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죠. 있다면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인데 예,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죠. 그때 만든 거라고 했죠. 예. 거기에는 지금도 저 태안반도 앞바다 소령도 이북은 영해에서 다 빼버렸어요. 인천 앞바다도 우리나라 법에는 영해가 아니에요. 하물며 서보고도 NLL이 무슨 법에 나와 있어? 언제 우리가 영해라고 그랬어요? 네. 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있지도 않은 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김정일 위원장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게 무슨 얘기야? 어디서 발췌한 내용이냐고? 오늘 발췌본을 보면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오늘 경향신문 일면톡으로 보도된 게 있는데 박선원 전 비서관 그 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네, 잘 압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때 또 수행도 했던 네. 이분이 밝힌 내용 보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 NLL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네, 네. 분명히 얘기를 했다. 네. 또 이렇게 지금 그 박선원 비서관은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여기 박선원 비서관이 얘기한 건 8월 15일 대책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정상회담이 10월 4일이니까 약 그 두 달이 조금 몸 남은 시기에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한 얘기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도 비밀 접촉 때도 우리가 영토선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고 자 이렇게 일관되죠. 그런데 박선원 비서관이 이제 얘기 안 한 건 뭐냐면 최종 입장 정리는 그 8월 18일 날 됐어요. 예,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가지고 네.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서 일단 NLL은 현상 변경이 없다는 게 다 그 입장 정리가 끝났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10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했던 대책회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청와대 회의에 온 사람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필이면 김장수 국방장관이 눈병 안질이 걸려서 김관진 합참의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국방부 돌아가서 김장수 국방장관한테 청와대 회의 참석해 보니 NLL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다만 혼선이 있었던 것은 통일부에서 당시에 NLL을 우리의 어떤 그 저기 하나의 어떤 그 관할에 온 하나의 어떤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건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북한과의 논의도 불가하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당시 통일부에서.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그래서 정상회담에 이게 의제가 된 것처럼 그 마구마구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킨 게 이제 대선 때 새누리당 지금까지 이제 제 두 번째 국면이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그러면 건 사실이 없었다는데 여기서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발동이 되는데 도대체 새누리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때 민주당 대선 캠프에 얘기했던 거는 대화로 공결합시다. 이걸 하나의 카드로 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옛날에 청와대 뭐 수석 또 장관을 지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리 의식이 너무 투철하셔가지고 거기까지는 저 상상력이 발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고 그다음에
그 정상 간의 회담인데도 어떻게 닦아냐. 네. 앞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 이런 것 앞으로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저는 이제는 전문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 전문 공개도 저런 뭐 발췌본 이런 거 말고 음. 원본하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이걸 까야 돼요. 그, 그런데 음. 국정원에 있는 거는 솔직히 못 믿겠고 진짜 정본 원본은 어디 있느냐? 그거야 대통령 기록관에 있죠. 그렇죠. 자, 예. 그러면 한번 그걸 까야죠. 그러면 정본하고 국정원에 있는 거고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유통되는 정보는 원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발췌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자, 발췌본의 대선 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 이거를 NLL 대화록 공세를 하니까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죠. 맞아요. 이때 검찰로 간 것도 발췌본이죠. 음.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작성한 사람, 예. 녹취도 하고 작성한 사람이 조명균 참여정부 마지막 그 통일비서관이에요. 예.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 음.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 제가 그때도 조명균 씨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 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 네.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희 디펜스 21이 취재를 했어요. 오우. 네. 첫째, NLL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 나온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 얘기하다가 뭐 NLL, 뭐 서해 평화협력지대 얘기하다가 찔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의지를 갖고 NLL의 현상 변경을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없고 찔끔찔끔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됐다. 둘째, 그 NLL을 얘기한 어떤 그 대화록의 내용에서 NLL에 관한 표현은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맥락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해야 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 NLL을 그대로 남측이 고수하고 어떻게 평화협력지대가 되냐? 또는 그 NLL을 그거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법적인 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북한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현상으로 우리가 영토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뒤에 나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한다만 발췌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기 조선일보 얘기가 맞는 게 돼버려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앞뒤 다 거두절미하면은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발췌해버리면은 의미가 원래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 무섭다 그럽니다. 예. 예,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문구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발췌된 거라면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뒤에 말도 봐야지. 자, 그러면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발췌본은 어떻게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작성한 거예요. 예. 원본을 못 내놓겠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대목만 자의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하면 검찰에도 제출하고 정본에 대한 어떤 이 정보 그 내용이 풀 텍스트가 있는 것을 국정원이 사본을 갖고 있으나 그거는 못 내놓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요약 정리된 것. 거기에다 앞에 또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아예 전제를 깔고 얘기해요. 대통령으로서 뭐 품격이 떨어지고 안보 간 국가 간이 의심시되는 발언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기 이렇게 조각조각 소개하는데 근데 그 발췌본도 대선 때 검찰에 갔던 발췌본하고 이번에 서상기 위원장이 얘기한 발췌본이 또 달라.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또 새로운 표현, 또 과거의 금과 옥조처럼 NLL에 이런 얘기가 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또 없고 새로운 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원본 전문 공개를 안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말꼬리 잡기는 이거 영원히 갑니다. 다음 대선 또 줘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할 거면 정본을 공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명균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앞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온다. 컨텍스트는 그게 아니다. 고로 세 번째 얘기는 저기 그 NLL 포기 발언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다. 이분은 직접 작성하고 녹음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전문을 공개하자고 자신 있게 나오는 것도 조명균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정본을 풀 텍스트를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봤느냐? 아니 그거는 작성한 사람이 일단 조명균 씨고
그다음에 김만복 그 당시 국정원장이 그거를 감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확히 기록이 됐는지. 예. 왜냐하면 자기도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으니까.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만이 풀텍스트를 알고 두 사람만이.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도 풀텍스트를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렇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 김만복 씨가 조금 나이가 많으셔서 정신이 약간 좀 디테일이 약해 이분이. 기억력이 이제 좀 떨어지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김만복 원장이 나름대로 대선 때 막는다고 막았지만은 예. 조금 말이 조금 예, 그랬어요 하여간. 자, 그러니까 조명균 씨 증언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정황을 다 봤을 때 저기 새누리당 말은 원본으로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김종 대표 입장은 NLL 관련해서 지금 새누리당이나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분명히 일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정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국정원은 왜 그렇게 자기들 입맛에 골라서 왜곡에 가까운 발췌본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우선 이것은 분명히 원본이 존재하고 전문이 A4지 100장 분량이에요. 예. 예. 그걸 뭐 요약해서 뭐 8장 분량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 진실의 어떤 그 가공이 심한 거기 때문에 원본이 존재하고 전문이 존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발췌본이라는 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조명균 전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기를 NLL은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뜨문뜨문 찔끔찔끔 나온다. 그러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NLL 논란이 있고 그 파트만 발췌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파트만. 그 발췌가 불가능하다고 조명균 씨는 주장하는 거예요. 아, 왜요? 이런 식의 발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발췌하게 되는 거고 컨텍스트가 맥락이 다 거세돼 버리고 예. 그나마도 정확치도 않다. 이 발췌본도. 예.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갑시다. 자 원세훈 체제에서는 못 보여준다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발췌본을 갖고 그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준 거 아닙니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한간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그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자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죠?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가져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저기 원본하고 발췌본 2개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올 때 아예 네. 원본도 갖고 왔다. 아니 이건 서상기 위원장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발췌본을 본 순간 서상기 위원장은 원본은 볼 필요도 없어 들춰보지도 않았다. 오로지 발췌본을 필기도 못하게 해서 달달 외웠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당 의원 4명인가요? 5명인가요? 해가지고 달달 외웠는데 이것도 원래 발설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조중동에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종편에 나와가지고는 원본은 보지도 않았다.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봤다. 왜? 발췌본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판단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러면서 또 종편에서 질문해도 말을 안 해. 아주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태도인데. 예. 그러면 조중동에 누가 말한 거예요? 정보위원들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상기 위원장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해놓고 또 이제는 말하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완전히 이런 어떤 현행법을 넘어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기 정말 국민들한테 진실 규명을 하기보다는 대단히 궁색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예, 이렇게 어떤 국면 전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문제를 허겁지겁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책 꼼수가 깔려 있다 분명히. 깔려 있죠. 아니 우선 원본을 옆에 놓고도 발췌본 몇 장짜리만 봤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논문 쓸 때 주석 따는 게 1차 자료를 요구하지 이렇게 그 발췌한 자료를 교수가 이런 거가 인용해서 학생들이 얘기하면은 당장 F 학점이에요. 예. 그 논문 탈락이라고. 예. 아니 원본이 있는데 왜 안 봐? 아, A4용지 100장이라니까 보기 힘들었나 보지. 아니 거기에 표시만 돼 있는데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네. 네, 어디서 발췌한 거냐? 그러면 국정원에 처장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 보고 하러 온 건데. 예. 네. 왜 안 돼? 거기에다가 저기 그걸 충실히 보고 전후 맥락에서 어떤 대목에서 이게 나왔다는 설명도 아니고 네. 표현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만약에 어디 우리가 저도 뭐 언론인이고 기사를 씁니다만은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썼다가는 학교에서 레포트나 논문을 그런 식으로 썼다가는 그거 완전히 뭐 졸업할 생각은 포기해야죠. 자, 거기서 여기 분명히 합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그런 것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용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그러니까 주체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아니라 국정원으로 만약에 한정을 하면 자, 국정원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황 변화가 있었다. 원세훈 체제 때와는. 뭐냐면 올해 2월에 바로 이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의 끝에 이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 기록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발췌본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본은 법에 저촉이 되니까 못 내놓겠고 발췌본으로 가공해서 내놓겠다. 사실은 이게 더 나쁜 짓인데. 예. 그래놓고 밀봉을 해서 검찰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개봉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검찰이 판단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국정원은 우리는 수사가 있으니까 이걸 밀봉해서 줬는데 만약에 이걸 개봉한 책임을 우리가 못 지고 검찰이 지라는 뜻으로 준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무슨 정보기관이 국가의 기밀을 다루고 안보를 다룬다는 기관이 이런 판단을 갖다가 국정원에 아웃소싱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기 판단 검찰에 아웃소싱.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 원세훈 원장은 정권 말기고 이게 문제되면 퇴임해서 뭐 결국은 문제가 됐지만 또 자기한테 무슨 정치 보복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 책임만 면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내용을 전달하자. 네. 네. 이러는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책임 못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이번에 또 그런 발췌본을 그렇게 제출한 전례가 있으니까 정보위원장한테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친절하게 원본까지 가져온 거 아니에요? 네. 자, 법리적 판단이 달라진 거죠. 과거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상황 변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원본을 갖다가 국회에 안긴 겁니다. 그래요. 의도적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요인을 봅시다. 국정원장은 남재준 지금 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군 출신이죠. 네. 군 출신이 NLL 문제를 아주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남재준 원장의 이런 이력에서 나오는 그 양반의 어떤 그 특별한 견해가 요번에 정보위원들한테 이걸 제공하고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세훈 원장은 병역 면제자인데 뭐. 아니 그런데 뭐. 아니 그러니까 더 얘기돼. 남재준 원장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니까 네. NLL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정보위원들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그러니까, 가설을 한번 여쭤보는 그런 꼼수는 원세훈 원장이가 남재준 원장이가 똑같다니까. 한 사람은 제출해서는 안 되는 발췌본을 만들었고 만든 것도 이상하고 제출한 것도 이상했고 한 사람은 한술 더 원본까지 내놨고 그냥 연장선에서 보면은 자기 재임 기간에 자기 주관이 하나씩 덧붙여진 것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큰 방향은 같아요. 예, 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 국면 전환에 영향을 주고 이 어떤 그 맥락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병역 면제자건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이건 그거 차이로 이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하가 맨날 질문이 샤프하는데 지금 질문은 약간 스투피드해. 약간. 아니지. 스투피드한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굽힐 생각이 없는 게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어떤 보니까 물타기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차라리 공론화해서 NLL 문제를 이번에 국민적으로 합의를 봐서 못 받고 가자. 이런 어떤 뭐냐면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가설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사성 장군 출신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긴 뭐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저는 조금 약간 얘기를 달리 봐가지고 지금 이 국정원 선거 개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NLL 논쟁까지 있는데 우리가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할 때 제가 스스로 느낄 때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라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뭐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솔직히 많이 참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김종배 진행자가 처음에 우리 이털남에 인발부할 때도 우리 정말 그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 팟캐스트 그 너무 그 비하 용어를 쓰지 말고 진영 논리에도 빠지지 말고 정말 좀 제대로 된 거 해보자. 제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러려면은 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꼭꼭 참고 있어요 지금. 누굴 미워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녁 또 소주 먹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사회에 이 논쟁이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 우리가 2007년에 그 NLL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어떤 서해 분쟁 관리, 서해를 어떻게 평화적인 어떤 그 평화 협력지대로 바꿀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NLL. 그 NLL 어떻게 관리하자는 얘기냐? 공동 어로 구역을 NLL에 몇 군데 만들어서 거기서 그 저기 평화롭게 서로 남북한이 고기도 잡고 상생을 하자 이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가장 바랐던 건 뭐냐면은 우리 NLL 폐지라기보다는 정상회담 당시에는 해주 직항로만 열어주면 남측의 NLL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니. 그런데 해주가 어떤 항구입니까? 앞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하려면 해주 남포예요. 거기가 항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갑니다. 네. 이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해주 개방을 우리가 꺼낸 것이고 네. 이러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를 개방했을 때 저번에 개성공단 때도 군부가 반대해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아니 여기까지 개방하면 군부가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그때 14 정상선언에서 이게 합의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합의가 그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해주를 어떤 그 직항을 열어주는 게 NLL로 다 둘러싸여서 봉쇄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군함은 아니더라도 민간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또 정전협정에 보면은 그 항구의 기능을 보장한다고 돼 있고 해상에서 상대방의 후면에서 그 해상에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 그건 뭐냐 하면은 해주 남포 이쪽 일대가 자유항해가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에 정전협정에 이걸 분명히 명기하고 있어요. 예. 반면에 NLL은 정전협정에 없으니 북쪽에서 우리가 판단한 북의 의도는 해주로 우리가 기업인이 진출하고 뭐 공장이 들어가고 조선산업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 해주를 어떤 그 항구의 기능을 보장하는 상태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한 테마입니다. 예. 그러려면 이 NLL에서 적어도 군함이 아닌 화물선 정도는 융통성 있게 직항할 수 있는 게이트라도 하나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NLL 문제되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근데 90년대 무슨 연평해전 서해교전 나고 NLL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때부터 막은 거라고 모든 걸 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서해 평화적 관리나 분쟁 예방의 장치로 하려면은 우선은 그런 어떤 그 자유항해 보장과 그다음에 꽃게잡이 때문에 자꾸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6월 달에 남북 교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꽃게잡이철이었죠. 예, 이런 거를 NLL 남쪽도 아니고 NLL에 걸쳐서 이 여기에 공동 어로 구역을 5개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것도 처음엔 등거리냐 등면적이냐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등거리만 고집을 하다가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아니 연평도 같은 경우는 등거리로 했을 때는 NLL 이남과 이북을 각기 거리를 재보니까 저쪽에 육지에 다 버린다고. NLL이 워낙 육지에 가까우니까 연평도가 맨날 우리가 교전 나는 데가 연평도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를 등거리로 자른다는 거는 비합리적이니 여기 연평도 인근에서는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북한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만 NLL에 걸쳐서 남쪽만 된 것이고 대신 백령도 같은 데서는 우리가 더 북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등면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하자는 것이 이제 NLL에 관한 노무현 정부의 접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하고 협의한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하는 김장수 국방장관이에요. 예. 이 문제는 원래 통일부가 저기 북한하고 협의하는 주무부처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가 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니까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협의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11월에 그 송정각에서 있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러 김장수 장관이 북으로 간 거죠. 네. 가지고 간 안은 청와대에서 결정한 대로 등면적이에요. 예, 이거를 협의하러 갔고 이런 정도의 어떤 협의라면은 국방부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래서 노 대통령하고 사전 회의를 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네. 김장수가. 예. 근데 북측에서 여전히 옛날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공동 어로구역을 NLL 경계선에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북쪽이 그어놓은 경계선과 우리가 고수하는 NLL 중간 해역이 공동 어로구역이고 거기서 만들자. 이러니까 청와대 지침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NLL 부정이라고. 갑자기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 문제만 합의를 못하고 온 겁니다. 다른 건 다 합의하고. 그리고 김장수 장관이 대선 때도 JTBC 종편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은 NLL을 사수하려고 했고 나한테 지침을 줬다. 그게 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다. 네. 나한테 다 위임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청와대 NLL에 대한 사고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는 당시 합참의장 김관진, 지금 국방장관이고 이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작 노무현 대통령 때 합참의장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은 쏙 빠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문원, 윤상현, 서상기 네.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병역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이 3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 저기 정문원 6개월 방위. 6개월 방위도 아니야. 그건 저기 비정상 전역이에요. 육방. 의병 전역. 그다음에 윤상현 이 양반은 저기 85년에 전두환 사위가 됐죠. 청와대에서 결혼식 올렸죠. 1988년에 군대 갔죠. 그날 제대했죠. 입대 날 제대했어요? 입대 날 제대. 입대 일자 전역 일자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훈련소에 퇴짜 맞은 게 아니고? 아니고 그다음에 육군 소위로 군필자 행세하고 있어요. 육군 소위래. 아니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 아니 이건 법에도 없어. 어. 근데 감히 병무청에 전두환 사위를 군대 보내? 그럼 전두환 그 딸은 어떻게 되라고? 그 소설을 어떻게 견뎌요? 입대 날짜가 제대 날짜예요. 그래요? 네. 나 이거 처음 하네. 그리고 군필자래. 육군 소위래. 하루는 근무했잖아 하루. 그래서 병역 끝나고 적당히 결혼 생활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전두환 씨 좀 그렇게 되니까 딸하고 이혼하고. 개인사는 얘기하지 맙시다. 좋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예. 그다음에 서상기 위원장. 이분은 또 왜 이래? 이분도 비정상 전역이에요. 예. 내가 어디다 적어왔는데 이분이 아마 이분이 제가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군 생활했어요. 또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여기 병무청 거기에도 안 나오는데 예. 이분들 보면 말이죠. 예. 정문원 의원은 독자로 91년 5월 6일 날 입영해서 11월 5일 날 전역 6개월이죠. 3대 독자 이상은 육방이라고 있었어요. 6개월 방이. 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독자라고 돼 있어요 전역 사유가. 아니 왜 내 친구도 3대 독장 그런데 육방이었어요. 그렇다 치고 예. 잘 키운 방이 하나 남부럽지 않은 게 그렇죠. 지금 방이 비어가면 안 돼요. 예. 지금 새누리당에 활약하는 것만 봐도 알겠고 윤상현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8년 5월 14일 입영했다가 5월 14일 전역으로 됐고 이렇게 해서 복무 완료로 돼 있고. 혹시 그 서류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병무청 홈페이지에 떠 있다니까 지금. 이야. 들어가 보시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서상기 위원장. 예, 서상기 위원장 1967년 3월 30일 입영인데 같은 해 11월 30일 전역. 사유는 의병. 뭡니까 이거? 그 뭐예요? 모르죠. 8개월 군 생활을 했다고. 네. 자, 그런데 안보의 선수들이 그때 새누리당에 많았잖아요. 예. 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했던 윤병세, 예. 국방장관 했던 김장수 이분들은 대선 때 나와가지고 한마디도 이 문제를 얘기 안 해. 진실을 아니까. 오히려 김장수 장관은 거꾸로 얘기해. 노무현 NLL 지켰다고. 네. 그러면 뭐야. 군대도 제대로 안 마친 말이지. 이런 양반들이 나와서 안보를 얘기하는데 선수들은 어디 갔어? 이것부터가 이상하고.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거나 뭐를 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지금 청와대에 있어요. 안보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지금. 입 뻥긋했어요. 했습니까? 뭐라고 예. 했습니까?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 저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네. 자기는 노 대통령 지침받아 NLL 지켰는데 예. 나머진 모르겠다. 예. 정상회담 자기도 따라가 놓고 그거는 내가 그 회의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진실은 규명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국방장관 회담에 이제 자기가 직접 갔으니까 이러저러 했지만 뭐 그래서 뭐 그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때는 뭐 자기가 배석한 게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그리고 말인즉슨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논란되고 네. 있는 것은 그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때의 논의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진실 규명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김장수가 그러니까 실장 얘기대로라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깔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기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내가 아까 그 분노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대목인데 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권 때 따라서 말 바뀌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3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는 김장수 장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역에 퇴임 후 그 환송식에 못 나갔어요. 예. 장관 하느라고. 아. 그래가지고 봉하마을로 전화를 하셔서 예. 못 나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특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는데 이러니까 전화 받다가 울어버렸잖아 이 양반. 그러면서 불사 2군 뭐 이러면서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3번 받은 상태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 입당 선언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쳐. 예. 뭔 사정 때문에라고 그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폭발 직전인데 이게 정권 때마다 자기 소신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분명히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NLL 지켰다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건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잖아요. 팩트의 문제. 아니 팩트의 문제도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팩트인데 아 그러니까. 왜 옛날 팩트가 다르고 지금 팩트가 다릅니까? 왜 말하는 게 달라? 예. 나 이런 점에서 이 군인들 정권 따라 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인데 예. 사실은 군인은 강직하게 자기의 어떤 그 진실이 있으면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고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다 이제 대화 전문 까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뭡니까 그 앞으로 자연히 저런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국정원이 저렇게 대화록을 뭐 공개하고 원본을 국회 가져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청와대 비호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청와대하고 어떤 교감 없이는 마치 이런 걸 확인이라도 해주는 듯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꽃꽃장수 얘기. 청와대하고 교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청와대 파트가 어디가 됩니까? 안보실이 됩니까? 안보실이죠. 안보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이게 그 정보위원회를 갖고 오는 과정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알고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포인트. 아니 이것도 국정조사감이에요. 키맨은 예. 김장수 실장이 이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제2탄입니다. 예. 그 여직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네네. 이거 제2탄이라고. 예. 이건 죄질이 더 나빠요. 예. 예.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말이죠.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거는 저는 중동의 평화 로드맵에 항상 비견을 하는데 1991년에 말이죠. 이 협상이 시작돼 가지고 94년에 2차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요르단강 서안하고 가자지구 이스라엘 점령지를 팔레스타인한테 되돌려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수립을 통해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어떤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회담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체결한 노 정객, 이 중동 전쟁의 영웅 라빈 총리가 95년에 암살당했죠. 네. 예, 그러면서 베냐민 총리와 샤론 총리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극우 총리들이 이제는 이 중동 평화의 로드맵에 다 분탕질을 해버렸다고. 지금 전 세계의 양심들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조차 샤론 총리의 죽음을 너무나 애석해하고
또 클린턴이 중재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박수를 쳤어요. 그걸 분탕질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냐고, 9.11 테러가 왜 일어나냐고, 거기서 쭉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중동 평화 로드맵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땅과 평화를 맞바꾸자예요. 땅을 양보하고 평화를 가져오자. 그렇죠. 이게 구역 성서에 저기 땅의 경계선을 배분하는 건 신의 권능이지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반발로 해서 라빈을 그 중동 전쟁 영웅을 저격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서해 평화 협력지대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양보할 수 없는 이익과 주권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단지 관리만 바꿔서 상생의 길을 찾자였어요. 이것이 안보를 위태롭게 할 여지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NLL은 90년대 이전에는 아예 위협이 없던 곳입니다. 맞아요. 예. 예. 거기에 무슨 교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갑자기 여기에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에 화약고가 됐다면 당연히 평화를 갈망하는 지도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평화의 로드맵을 구상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역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지도자건 누군가는 했었어야 될 일이다. 여기에 하나의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걸 분탕질을 해도 아주 더럽게 분탕질을 해놨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뭘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게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밍웨이가 얘기했듯이 모든 평화는 깨지더라. 하나의 어떤 평화의 로드맵을 자기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걸 갖다 실현하려고 했던 20세기 지도자들이 과연 살아남은 지도자가 누가 있냐고.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하고 방문해서 평화 협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3년 만에 암살당했고, 빌리 브란트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니까 비서가 소련 간첩이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고르바초프 서방에 대해서 일방적 개혁 개방 군축을 표방했다가 군사 쿠데타로 실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20세기의 평화 정책의 지도자들은 다 정치적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해 평화 협력지대 햇볕 정책이란 건 뭐냐면 20세기의 마지막 평화 정책인 동시에 21세기의 첫 번째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그 방식도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북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묘안을 찾자. 여기에서 이제 서해 평화 협력지대 구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논란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되게 이제 화가 나신 건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해법은 문재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까자 그럼. 까자. 네. 그것도 정본을 까자. 발췌본 말고 풀 텍스트 다 까자. 네. 자, 그런데 깔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까야 되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봐요. 네. 원래 새누리당 주장이에요, 까자는 게. 네. 네. 억울하면 까보세요. 이랬잖아요. 원래 이제 그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인가 하면 깔 수 있죠. 깔 수 있죠. 그런데 국정원본이 아니라 진짜 정본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그것과 녹음 파일까지 다 까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걸 국민들이 다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제 생각이고 대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불쾌할 만한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와 어떤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 기회에 못 털면 물론이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광화문에 이 국정원 문제로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한다든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안보 논리에 의해서 그동안 어떤 잠식당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 정본을 다 깐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다. 라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원본과 발췌본을 가져갔던 국정원도 다시 참화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건 원세훈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국정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거죠. 광화문에 10만 명 모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튼 네. 자,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갈림길은 그 정보원이 공개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결국 이거겠네요. 거기에 당의 운을 걸어야 돼요. 민주당은- 당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제가 지금이라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의 화가 더 납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국정조사 받으면 까겠다. 국정조사하고 까자가 아니라 그냥 까자. 까자. 바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국정조사는 원래 새누리당도 하자 그랬던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딴 말 하니까. 예. 전제 조건? 아니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왜 필요하고 대화로 까는데 전제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각기 투투대로 가면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뭘 엮고 걸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이제 국민들 지칠 대로 지쳤어요. 네. 그다음에 이것의 역사적 진실을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까야 돼. 애당초 그걸 깠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파장이나 이걸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보십시오. 예. 자, 그거는 지금도 우려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 자, 이제 까다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뭐 정몽중 박근혜 방북대 것도 까겠다. 뭐 이제 또 여기까지도 파급될 거고 남북 관계는 이제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네. 살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 보자고 무엇이 변했냐면은 이제는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의 독자적인 논리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정치에 종속된 결과가 돼버렸어요.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요 변수는 남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 정치가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됐어요. 맞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이걸 풀지 못하면 남북 관계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나 국가의 격을 따지느라고 국내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이 문제를 털고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에도 낫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양심 세력, 민주 세력, 그다음에 야권이 야권이 그 공동 대응을 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까고 심판받겠다. 우리 이걸 국내 정치에서 풀지 못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도 없고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차라리 그 불이익을 겪자. 국가의 격, 그까지 국가의 격이 뭐가 중요합니까? 떨어뜨리자. 또 앞으로 무슨 정상회담이든 이런 문제 있으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 쇠고기는 왜 양보했는지 그것도 까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야권이 야권다워야지. 뭐 국가의 법을. 네. 뭐 국격은 뭐 윤창중 씨가 뭐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뭐.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 그 국격의 용어도 개념도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뭐 국제 정치에서는 결국은 국격이 아니라 국력 아닙니까? 국력을 국격이라고 호도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격은 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가 하는 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존중 배려 그렇죠. 톨레랑스 이걸 국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영어 연설자라고 박수 받고 이걸 국격이래. 나 참 아주 유치해서 내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결론은 아주 단순 명쾌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까자. 조건 달지 말고 까자 이겁니다. 전제 조건 없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마닝클럽 회원 김별, 강정희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NLL 논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김종대 편집장의 말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 대화력 전문을 공개를 하면 남북관계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종대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 요인이 남북관계를 꼬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요인부터 풀어야 된다. 따라서 차라리 전문 공개가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국론 분열하고 국민적 에너지 소모할 이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 대화록이라고 하는. 그러면 깝시다. 까고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해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